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1월 2일 첫날 인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새해 기쁨을 만끽하기에 조금은 슬픔에 묻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된 새해 어떤 알찬 전략들로 올 한 해를 꿰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박민영 앵커의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네, 어이제 앵커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이혜은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폐장과 개장을 모두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의 마지막 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부터 나스닥 지수까지 일제히 10% 이상의 상승을 연간 수익률로 만들어냈던 미국 증시인데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상방을 압력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 과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관들의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가는 것이 좋을지 계속해서 올 한 해도 MTN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대신 해줬네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다소 아쉬운 마감으로 2,40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는데요. 많은 증권사에서 올 한 해는 상저 하고의 패턴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들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죠.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로 가보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은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확실히 좀 졌죠. 2,400선을 지켜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2,600선대에서 출발했던 지난 한 해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은 지켜내지 않을까 했던 이 기대를 부합하지는 못했습니다. 2,399. 계속 봐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1%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미 2025년 새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양시장이 명확한 혼조 양상을 띠며 다른 방향을 보였습니다. 폐장일이라서 거래는 매우 한산했고요. 양시장 합산 거래 대금을 보시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지금 시장을 떠나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양시장을 합쳐서 거래소가 보통 거래할 때의 거래 대금이 평균 한 10조 원을 넘어가는데 양시장을 합쳐서 10조 원이 살짝 넘어가는 그 규모에 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도 1,472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80원대를 돌파하면해 내부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요. 여전히 높은 구간대에서 2024년, 이제 지난 한 해 같은 경우에는 1,400원이라는 이 뉴 노멀에 정착해서 그 다음을 넘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감대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 같은 환율 움직임 속에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살짝 우리 시장을 사는 모습 속에 저가 매수에 들어가나 싶었는데요. 거래소 쪽으로는 현 선물 모두 다 매도 전환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로 수급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좋았던 쪽 그리고 아쉬웠던 쪽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교적 종목들 안에서는 종목별 수단매가 발빠르게 이어지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종목별 장세가 뚜렷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 고금리 속에서도 종목별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띄웠고 대장주들도 돌아와 줬습니다. 이뮤노마트 관련해서 임상 기대감을 안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날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5%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두 달간의 하락분을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옆에 나오고 있는데요. 15%의 급등 양상으로 38,000원대까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어서 5만 원을 돌파했었던 구간이었는데요. 깊게 조정받은 뒤에 다시금 자회사 이뮤노반트 개별 모멘텀을 안고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로봇 시장 새로운 시장 동력으로 꾀한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올라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 마감 후에 반가운 소식도 들렸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향 받아가면서 양자 컴퓨팅 쪽 좋았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출 지표를 앞두고서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북미 쪽으로 노출도가 큰 쪽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만에 웃었던 쪽은 방산과 우주항공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구간에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있는 LIG 넥스원이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곡차곡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을 장착했을 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지 못했던 쪽은 환율의 강세 움직임 속에 이제 1,400원 후반대에 정착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자본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 금융주들은 내렸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도 안타까운 이 사고 소식 속에 제주항공이 8% 하락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이 같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결국은 코스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죠. 최장기간 금융위기 이후로 최장기간 6개월 내 꾸준한 하락을 보인 상황으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7월부터 해서요 12월까지 약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워낙 좋기는 했는데 이마저도 보면 한 3달 오르고 3달 내렸던,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과를 놓고 봤을 때 2024년은 상당히 아쉬운 한 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뚜렷한 2024년의 흐름은 상고, 하저 패턴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상고는 AI 반도체 호황 속의 오름세를, 그리고 하저의 경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아무래도 반도체 필두로 한 나스닥 지수가 7월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고요. 미 대선 리스크 있었고 트럼프 취임, 게다가 내부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12월에는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상반기 동안은 외국인이 22조 원 담았고요. 하반기 기록을 내보니 21조 1,434억 원 하반기 동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판 규모가 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제외한다면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 거의 산 거나 다름없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1조 원 샀습니다. 참 아쉽네요. 상반기 산 거 도로 다 토해낸 상황이고요. 이 중에 삼성전자 10조 원의 매도였기 때문에 많은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연간으로 봤을 때 삼전을 제외하면 우리 시장 산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2024년 YTD로 코스피는 9.6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상황, 이렇게 집계내 볼 수가 있겠네요. 아쉽지만 꼴찌의 불명예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를 뼈아프지만 남기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푸른 뱀의 해에는 조금 다른 도약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짚고 넘어가 봅니다. 보시면 2024년의 주요 증시의 연관 성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매우 아쉬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9.6%로 지난 2023년에는 18%가량 올랐으니까 절반 가까이를 다 되돌려놨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1%의 급락 시세를 보이면서 연간으로 뼈아픈 하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스닥이 같은 기간 30% 오른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고 나도 아시아 쪽과 비교해도 굉장히 아쉬운 흐름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3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반도체 쪽에 익스포저가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고요. 그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약세와 TSMC의 호조를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19%가량 올랐고 홍콩 항생지수, 중국 상해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 마친 가운데 올 한해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숫자를 기억하고 올해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흐름으로는 투자자 이탈, 실망스러운 성과 안에서 개별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꾸준히 낮아졌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지만 반전을 꿈꾸고 있는 2025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 도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상저하고 패턴을 대체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상 밴드 쭉 보시죠. 주요 증권사에서 점치고 있는 코스피의 예상 밴드입니다. 2416선 SK증권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하단을 잡고 있고요. 동시에 가장 높은 상단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의 범주가 꽤 큰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06포인트, 꿈의 숫자인데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증권사 상단을 보시면 과반 정도가 한 3,000선 이상을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2,750에서 2,900선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저점까지 보고 있는 건 상반기에 도달할 것 같은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변수가 매우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3월에 있을 이제 중국의 양회가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반도체의 이익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는 2,900선 그리고 3,000선을 보고 있는 증권사 하우스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 우려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2.0 그리고 내수 부진과 수출 모멘텀 둔화. 내수도 힘든데 이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추는 이유도 있죠. 그런데 수출 모멘텀의 둔화는 상반기 즈음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반기 동안에는 바로 잡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상방 요인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보시면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 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 이후의 가이던스에 좀 달려 있어서 힌트를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라는 측면에서 지난 12월 30일 우리 시장은 PBR 0.84배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어느 시장보다 싸고 작년 한 해 동안 매우 힘든 성과를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구간 안에서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여전히 자리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이 부분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상반기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고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인데요. 밸류업과 상법 개정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과제로서 이뤄냈을 때 상단이 열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루기를 바라는 상단 숫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겠네요. 자, 2025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렵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세 가지 생존 전략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렵지만 트럼프 2.0 안에서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 그 안에 수출 섹터,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두 섹터, 바로 조선과 방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성과를 보여줬던 섹터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많은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이 또 변압기, 기계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 도생인데요. 차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쪽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이라는 이 통과 과제를 남기고는 있지만 통과됐을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CDMO의 강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이 트레이드 안에서의 우리 쪽으로의 밸류체인 기대할 수 있는 쪽은 바로 AI와 자율주행 밸류체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체 불가, 우리만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우리만의 강점, 슈퍼 IP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엔터주로 꼽고 있는데요. 게임, 엔터, 그리고 음식료. 불닭볶음면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보여준 성과를 통해서 음식료 섹터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삼양식품은 지난 한 해 동안 20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80만 원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어려운 국면 안에서 또 한 번 올해 재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생존 전략 세 가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많은 증권사에서 조금 전에 삼성증권의 생존 전략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조선주가 올해에도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하우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 되고 나서,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해서 러브콜을 던졌죠.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함께 협업하자. 특히 보수, 수리, 정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약점이 되고 있는 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군함 제조 같은 제조업 쪽에 이 강점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도 여기에 강점을 살리고자 강점이 있는 일본과 우리 쪽으로 러브콜을 보낸 거죠. 그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었던 조선주. 사실 이때 1차적인 랠리에 그칠 거다라고 보는 하우스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실까요? 오히려 10월, 11월, 11월에 한 차례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번 두 차례 재랠리를 보여주게 되면서 고점까지의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11월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다수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미국과의 협업 기대감이 있고요. 게다가 12월에 통과됐던 미국의 조선업 강화법 발의,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플러스로 이제 탄탄하게 자리 잡은 수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선 4사와 더불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거의 세 자릿수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엔진, 기자재단 두 종목까지 해서 꼽아봤습니다. 이들이 증권가에서 왜 이렇게 내년도에도 좋게 보는가 메리트까지 옆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인 작년 한 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조선, 엔진, 해양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수익성을 갖췄고 HD 현대그룹 자체가 갖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많은 부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이 조선해 공무 엄경화 연구원이 내놓은 2025년 신영증권의 최선 호주는요,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HD 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 합산 시에는 밸류 메리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좀 떨어지고 좀 비싼데?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회사 가치 합산 시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88% 올랐는데 과연 키 맞추기로 대장주에 올라갈 수 있을, 가치 부합하는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올해 상단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 올해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본 지금 유망주로 꼽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꼽은 조선주의 최선 호주이기도 합니다. 2월에 MSCI 편입 가능성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패낙괴, 패시브가 나온 괴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비교적 덜 갔는데 이유 있는 부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LNG 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MRO 사업 경쟁력, 게다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 비즈니스를 갖고 있죠. 이 측면의 강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 종목 역시 재평가가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쇼티지 움직임 속에 수혜를 받고 있는 건 한화엔진과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증권가가 매력으로 꼽고 있는데요.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 증가 그리고 2025년 매출까지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NG 수출 재개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성광밴드까지 재평가 기대감 체크합니다. 밸류업도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방 3,000선까지 보고 있는 하우스에서 가장 크게 봐야 할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재평가의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꼬리가 좀 아쉬워서 마무리는 아쉬웠고 과연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이 막판까지 좋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그런데 성장주 대비로 작년 한 해 가치주가 명확하게 좋았다는 측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이 관련 종목들, 가치주들이 재평가를 받은 한 해였다는 데에는 증권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대되고 있는 MSCI 선진지수, 우리가 편입 확정은 아니더라도 후보군으로 드는 1군 과제는 꼭 이루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와칭리스트에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밸류업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매도
매도 금지와 관련된 MSCI 쪽에서 지적한 이 두 가지를 개선시켰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도 왓칭리스트에 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의 내용이고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되고 있는 부분, 여기에는 올해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개별적인 기업 공시가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8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11월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 TF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정책 추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제가 남아있고 올해 또 좀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이 아쉬운 목소리는 있긴 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분명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좀 더 꾸려보겠습니다. 상장인 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밸류업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을 봐야 돼? 라는 데에 대한 답인데요. 상장인 증권은 KRX 밸류업 지수 미편입 종목 가운데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종목은 지금 지켜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KTNG 아직 안 들어갔지만 기업 재고 조정,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개별적으로 공시했죠. SK와 SK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조선주에서 짚어드렸던 HD 현대도 기업 재고 계획을 개별적으로 내놨는데요. 여기에 아직 미편입이지만 리밸런싱 기대감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분명히 주가에 녹아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확실히 연기금 쪽에서 기업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ETF를 많이 사들였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은 담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이 산 쪽, 연기금이 산 쪽 공통된 분모로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놨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 한전 KPS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품, 리노공업 6종목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보죠. 미국의 생물보안법, GLP-1 열풍,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빛냈던 바이오를 빛냈던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올해에는 거의 기조가 비슷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단독 통과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중요한 건 1월에 이제 나오게 될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정책입니다. 의료 정책과 관련돼서 로버트 F 케네디와 관련된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의료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1월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건 올해 발표될 중요 임상 결과 개별 모멘텀은 꾸준히 주목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자가 될 만한 포인트는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개별 모멘텀으로 쭉 모아본 종목들입니다. 알테오제는 머크 키트로다 SC FDA 허가 신청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 마무리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만 쪽에서는 D&D 파마텍 그리고 인벤티즐의 페트론 있습니다. 유한양의 경우에는 이 YH35324 이 임상 일상 결과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이벤트 플레이로 아마 변동성이 매우 클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정받은 쪽은 반드시 기대해보자. 유한양행 지난주 매우 기대감 큰 주가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이었었죠. 양봉으로 거래 마친 가운데 12만 원 회복 시도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로봇입니다. 을사년 새 전쟁터는 아마 AI 로봇이 될 거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계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했죠.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5년, 10년 뒤에 우리 돈으로 55조 원까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쭉쭉 성장률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 열려져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상용화가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뛰어들었고요.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도 유비텍, 러지로봇, BYD까지 계속해서 자동차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 자동화에 투입시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빅테크도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이 컴퓨터까지 지금 내놓겠다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죠.
자, 삼성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결국 최대 주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2023년에 800억 원을 투자해서 14.7%의 지분을 보유했죠. 그리고 나서 혹시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진 않을까? 이것은 시장의 기대에 섞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자회사로 편입이 됐네요. 35%로 콜옵션 행사해서 편입이 됩니다. 이 규모는 2017년 이래 가장 큰 M&A 규모라고 해요. 2023년에 800억 원을 투자했고 전체 이번까지 해서 3,5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규모입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은 AI와 로봇에 3년 동안 240조 원 투자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향해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더 적극적으로 투입되는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도 적극적으로 내놨고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까지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합작해서 휴보를 조금 더 발빠르게 개발하게 될 텐데 어느 쪽을 봐야 할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까지 봤을 때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뉴스 속에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기대감으로 가장 좋았던 쪽이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엔코더, 그리고 힘 센서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동 로봇 쪽에서의 조금 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안에서 협동 로봇의 전체적인 재평가가 가능할지 여부까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밸류체인은 캡처해 두셔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결고리와 일정은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 유럽으로 통과하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유럽 쪽으로의 수출이 50년 만에 중단된 내용이고요. 새해부터 수출이 중단됐고 꽤나 충격적으로 이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전쟁 발발 당시에 이 중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은 에너지와 LNG 가스, 피팅 관련주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주와의 움직임 속에 분위기가 좋았던 LNG 관련 종목들 한 차례 더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움직임 눈여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리고 1월 전체적으로 눈여겨보시죠. 오늘은 새해 첫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시부터 개장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밤 그리고 새벽에 발표될 테슬라의 인도량, 매직 넘버는 51만 5천 대입니다. 과연 이를 부합할 수 있을지. 작년 4분기에 발표됐던 게 48만 대를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51만 대 부합하려면 정말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판매가 181만 대, 이번에 51만 대 발표가 되면 180만 대는 부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켜낼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죠. 그리고 내일은 ISM 제조업 PMI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물가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의 흐름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미국 쪽의 뉴스들 빠뜨렸습니다. 헤어네커가 잘 정리해드렸다고요? 네, 이전에 저희가 또 당잠사 콤비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좀 미국 증시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특별하게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먼저 보시죠. 자, 3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꽤나 크기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0.07%, 나스닥 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0.4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4.5%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산타랠리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이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1998년 이후에 최고 2년 연속 상승률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의 한 해였는데요. 우리 증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화려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다우존스 지수 12.8% 오름세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는 25% 넘게, 나스닥 지수는 3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는데 AI 랠리에서
다소 비껴가 있었다라는 것이 다우존스 지수의 상대적인 부진에 대한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네요. 자, 금리와 달러 영향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만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웨드부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2025년에도 AI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웨드부시에서 픽을 했던 AI 관련한 2025년의 유망 종목 10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약간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락 쪽으로 기울었죠. 전략자산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상대적으로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에 대한 애호의 모습에서 조금은 다른 행보를 걸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자산 법안이 과연 2025년에 다시 상정이 돼서 안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일부 종목들까지 일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올 한 해 동안 121%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기록적인 한 해를 보이기도 했었죠.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보다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 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희재 앵커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운송에 대한 중단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1% 오름세 보이면서 71.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오늘 밤에 인도량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좀 다른 기대감이 많이 포진해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1일장에서 테슬라는 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감보다는 일단 차익 매물 털고 가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감지됐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큰 시세를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31일장에서는 리게티 컴퓨팅이 10% 넘게 하락했고요. 아이온큐 거의 6%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이 속속 나온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주들도 오늘의 전략 잘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에서 제약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더나가 5.6% 상승했고요.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같은 관련 종목들, 제약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 약가 평균값이 4.5%가량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에 안녕을 고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힘들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2024년을 훌훌 털어내고 2025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한데요.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에 31일 미국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3% 넘게, 엔비디아 2% 넘게 하락했는데 매그니피센트 종목의 2024년 수익률을 집계를 해보니까요. 경이롭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178.8%, 메타는 7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애플까지 30%가 넘게 수익률을 쌓아 올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선 가장 좀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13.7%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S&P 500 내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은 팔란티어로 350%의 상승 흐름을 그려줬고요. 최고 하락률은 월그린스가 64% 하락으로 2024년을 마무리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31일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2025년 전반적인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기관별로 2025년에 S&P 500 지수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전망치를 내놨죠. 오펜하이머가 7,100포인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티펠은 5,500포인트로 2025년의 말에는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펜하이머의 전망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스티펠의 전망대로 S&P 500 지수가 지난 2년 동안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는 좀 상승폭을 덜어내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6,500선 위쪽에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S&P 500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될 것인가,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S&P 500의 사상 최고가 경신 종목 개수는 상대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좀 덜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승 흐름을 주도한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쏠림에 편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겁니다. 자, 2025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분기별로는 2024년 4분기 실적을 받아본 뒤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그려줄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의 추이를 들여다보면서 개별 기업의 실적들 그리고 섹터 내의 종목들의 실적들도 함께 체크를 해가야 되는 만큼 이 미국 시장의 전망과 우리 시장의 전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두 도시 이야기. 미국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3대 지수 중에서는 조금 적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6.93%, 코스닥은 22.79% 지난 한 해 동안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서 힘을 조금 내주면서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2025년에는 조금 다른 모멘텀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1월에서 12월에 걸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은 대선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빅 이벤트를 맞이했던 한 해이기도 했죠.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던 미국의 3대 지수와는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거의 7월, 8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던 만큼 올 한 해는 좀 다른 모멘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또 한 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AI 픽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웨드부시에서 투자자들, 고객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댄 아이브스의 고객 메모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2025년에도 AI 혁명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기술업종이 평균적으로 25%가량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AI 하드웨어 쪽에서 본격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업체로 수익률이 번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들이 3년 동안 AI에 2조 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에도 AI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근거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사용 사례가 폭발적인 증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2025년부터는 기업 소비가 본격화되면서 AI의 확산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LLM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는 시점이 2025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골드만삭스에서 AI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늠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2025년에도 꾸준히 바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쪽까지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함께 그림 자료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혁명의 탑10 테크 위너 리스트 웨드부시에서 손꼽고 있는 10가지 종목입니다. 익숙한 종목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픽을 당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다가왔다. 팔란티어라던가 세일즈포스는 이전부터 웨드부시에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던 종목이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종목으로는 몽고DB, 페가시스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AI 소프트웨어의 개화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클라우드와 하이퍼스케일 플레이어로는 알파벳과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로봇입니다. 이 인물은 짐 팬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선임 연구 매니저이자 프로젝트
G루트라고 하는 이 범용 로봇의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율화가 될 것이고 아이폰보다 로봇이 더 활성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젠슨 왕 CEO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봇은 3가지뿐이다 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자율주행, 드론, 휴머노이드 꼽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세를 뿜어냈었죠. QSI, 유니퀘스트, 딥마인드, 라닉스, 아이윈 플러스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특히 QSI는 상당한 상승률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드론 쪽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파인텍, 딥마인드 같은 기업들 우리 시세를 상당히 또 많이 뿜어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은 지난 2024년 말에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의 이 FSD에 적용 가능한 여부를 물을 때 테슬라가 라이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다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쪽에서도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쪽으로 가게 된다면 자율주행, 라이다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주요한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대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포스코는 뉴로메카, SKO는 유일 로보틱스, LS 일렉트릭은 티라유텍과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부품 조달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각각 나눠서 좀 정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IM증권의 자료입니다. 액추에이터와 센서 장비,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까지 함께 올 한 해 로봇의 원년을 기대를 해보면서 움직여줄 수 있을지 그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2025년의 첫 거래일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분과 함께 점검을 해볼게요. IS의 김태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의 첫 거래일을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네.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홀수해에는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 2025년은 홀수해니까 어려웠던 2024년을 털어내고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 중심에는 계속해서 AI가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짝수는 약하고 홀수는 강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식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산업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2년에 한 번씩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물론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 더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찾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AI가 쥐고 있고 AI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빠질 수는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물론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SK하이닉스가 해당 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직수혜국이라고 좀 볼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환율 안정화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작년보다 더 나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대신에 시장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조금은 한정된 그러한 랠리가 나올 수 있음은 인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힘을 줬던 우리 증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증시의 종목들이 상장된 종목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기보다는 일정 부분 쏠림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년에 어떤 섹터와 종목을 좀 봐야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좀 이르긴 하지만 좀 전망을 들어볼 수 있을지. 일단 보통 한 해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섹터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눴어요. 상반기에는 지금 로봇과 바이오를 조금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초 그리고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말 들어오면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게 바로 로봇과 바이오가 아닌가 싶고 다가오는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죠. CES와 JP 모건 컨퍼런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와 바이오주는 상반기에는 빼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또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제 좋은 이야기를 내보였기에 오늘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쉬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잠시 쉬었다가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안에서 로봇주들은 오히려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간밤에 마무리됐었던 미 증시에서도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뉴스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게 어제 이제 미국에서 제약바이오가 좋았던 것은 약값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약값이 오르면 계속 트럼프는 약값에 대한 인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CDMO, CMO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개별 또 스토리가 지금 많습니다. 뭐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 제약 그렇게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로봇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는 최근까지 정말 강했었던 쪽에 이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조선주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쫓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기술적으로 혹은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HBM을 제가 하반기로 빼놓은 이유는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다면 이들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시점에서의 조정은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반기에는 물이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한 로봇과 바이오를 좀 먼저 보시고 그리고 하반기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조선과 HBM 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골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로봇에서의 탑픽은 제가 잠시 후에 가지고 왔고요. 바이오의 탑픽은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저는 삼천당 제약을 한번 뽑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의 탑픽은 역시나 조선 기자재 쪽에서 엔진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진 하면 한화 엔진을 또 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화 엔진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HBM은 저도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봐긴 했지만 일단 기준점은 SK 하이닉스일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따라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한미 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다라는 의견 진부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군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AI가 미국 시장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모멘텀들을 챙겨갈 것인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어떤 종목들을 탑픽으로 보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언급을 해주셨고요. 조선은 여전히 기자재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저희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은 한화 엔진이었고요. 그리고 HBM의 경우에는 기준점을 SK 하이닉스로 잡되 한미 반도체에 따라서 이 HM 관련한 종목들의 이 주가 시세를 반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탑픽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뒤쪽으로 기대감을 더 끌어 모아 주셨는데 로봇 쪽에서는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시나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탑픽은요.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주의 중심은 웨어러블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
혹은 이제 2족 보행 혹은 4족 보행 로봇인데 왜 갑작스럽게 엔젤 로보틱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지금까지 SBB텍과 같은 감속기,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어떤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클로봇이라는 기업들을 많이 좀 언급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쪽은 엔젤 로보틱스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결국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 저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시장 확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구간에서 가격적인 매매 전략만 저는 잘 세워준다라고 하면 엔젤 로보틱스 또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단 시장의 중심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는 클로봇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더 강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엔젤 로보틱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최근에 저점 가격대인데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들 다수가 여전히 좋지 못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섹터의 어떤 순환매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32,000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5,000원 그 이상의 시세를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젤 로보틱스가 탑픽은 아닙니다. 대신 앞선 거론됐던 기업들이 시세가 나면 마지막 후발 주자로 엔젤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이 선발주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SBB테크 액추에이터 쪽이나 클로봇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산화, 내재화가 성공된 기업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엔젤 로보틱스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만큼 손절가 2만 원은 지켜보시면서 1차 목표가로 32,000원, 추가적으로 35,000원까지도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로봇 탑픽까지 저희가 들어봤으니까요. 상반기, 하반기 김태성 본부장님의 전략대로 그리고 종목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SS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